2024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이오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적자라는 숫자 뒤에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반전 스토리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한국 IR 협의회 리포트를 바탕으로 바이넥스의 아주 흥미로운 컴백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바이넥스가 엄청난 영업 손실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이건 분명히 나쁜 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는요, 이 숫자 뒤에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우선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바로 그 숫자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바로 마이너스 308억 원. 이게 2024년 바이넥스의 영업 손실액입니다. 흑자를 내던 바로 전년도랑 비교하면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였죠. 리포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적자가 회사가 위험하다는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더 멀리 뛰기 위한 일종의 계획된 후퇴였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반전입니다. 이 적자의 원인이요,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글로벌 시장이라는 더 큰 무대로 나가기 위한 아주 계획적인 투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FDA랑 유럽 EMA의 그 까다롭다는 CGMP 인증, 그러니까 우수 의약품 제조 기준을 통과하려고 선제적으로 비용을 쓴 게 컸던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운 투자를 감내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 글로벌 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투자의 결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2024년 말에 유럽 EMA, 그리고 곧바로 2025년 초에는 미국 FDA로부터 CGMP 인증을 따내면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리포트는 바로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이넥스의 체급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전환점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소량 위탁 생산하던 그런 CFTMO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에 판매될 상업용 의약품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메이저리그급 선수로 발돋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인증들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글로벌 여건이라는 거죠. 이제 바이넥스는 글로벌 빅파마들을 상대로 우리한테 생산 맡겨달라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럼 이 글로벌 여건이 2025년에는 실제 숫자로 어떻게 증명될까요? 가장 궁금한 재무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인 반전이 예상됩니다. 2024년에 무려 308억 원이라는 깊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2025년에는 21억 원 흑자로 완벽하게 돌아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특히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상업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실질적이고 규모 있는 계약들이 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이 숫자는요, 바이넥스가 지난 1년 동안 새로 따낸 상업 생산 계약이랑 검증 계약 규모를 합친 건데요. 약 700억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강력한 수요가 이미 시작됐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턴어라운드도 기대되지만 리포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몇 년간 바이넥스의 성장을 이끌 또 다른 핵심 요인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외부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요즘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법안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CDMO랑 거래하는 걸 점점 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바로 FDA 인증까지 받아서 신뢰도가 높은 한국의 CDMO,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려들 수요에 대비하려면 당연히 공장을 더 지어야겠죠. 바이넥스는 이미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말이 되면 오송 공장 증설이 끝나면서요. 지금의 거의 2배 수준으로 생산 능력이 훌쩍 느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은 지금 바이넥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과제는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면요, 2025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이넥스의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과거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해요. 국내 주요 경쟁사들이랑 비교해봐도 상대적으로 좀 싸다, 즉 저평가된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기회 요인은 명확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동안 궁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좀 빡빡하다는 점, 이건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완벽한 요약인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는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 즉 전략적인 투자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 결과를 숫자로,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넥스의 극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